있습니까? 차장한테 하시면 안 되고. 예, 그러면 어떡할까요? 노회찬 의원 먼저 질의하시고, 순서가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조금 괜찮으시겠습니까? 실장께서 조금 한 10분 정도 좀 지체될 텐데. 예. 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노회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창원 성산의 노회찬입니다. 바로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10월 24일 청와대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중단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느니 발언 취소하라는 이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때 이 자리에 나와 있었던 기관 증인들, 이병기 비서실장, 안종범 수석, 이재만 정무비서관, 여러 사람이 김관진 안보실장까지 지금 갇혀있거나 갇힐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된 것이 아니라 정권이 무너진 그 폐허 위에서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엄중한 인식을 갖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원래 제가 질의를 안 하려는데 홍진호 얘기가 자꾸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홍진호가 납포되기 전까지 북한 수역에서 하루 넘게 조업 중이었죠.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20시간 정도를 머문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경비정도 발견 못하고 우리도 발견 못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장비를 끄고 위치 장비를 끄고 들어갈 정도로 자주 월경하는 지역이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북한 의선도 일본 경제 수역으로다가 자주 넘어가서 납포되기도 하는 수역이고, 마찬가지로 북한 의선도 우리한테 넘어와서 잡히기도 하는 지역이죠. 네, 그런 거요. 예. 그런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또 끝까지 거짓말로다가 훨씬 더 남방 100여 킬로 더 이상 되는 남방에 있는 걸로 허위 보고하는 바람에 이제 못 파하겠다라는 뜻인데, 저는 딱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일은 앞으로 더 발생할 거죠. 못 막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가서 오미다 간격으로 줄 서 있지 않나는 못 막습니다. 못 막는데,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때 우리가 조난당했는지, 아니면은 납포됐는지를 빨리 분별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예상 가지고 못할 게 있어요. 뭐냐? 남북 한라인입니다. 남북 한라인이 있으면은 그 실종된 배가 혹시 넘어갔나, 그쪽 보호하에 있느냐 확인 금방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헬리콥터 띄우고 러시아, 일본까지 공조해가지고 그 넓은 해역을 갖다가 무리하게 수색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된 겁니다. 언제부터 안 됐습니까? 개성공단 문 닫으면서부터 안 된 거죠. 네. 2016년 맞습니다. 2월 말 3월 초부터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선을 넘어온 북한 어선들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메가폰으로다가 DM 판문점에서 메가폰으로다가 저쪽에다가 알렸죠. 네. 이게 저는 다른 나라 언론에서 알까봐 두렵습니다. 알면 이건 분명히 토픽 나타났습니다. 탑이에요, 이거는. 세상에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IT 강국에 어떻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정부와 정부 사이에 비상한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신을 하는데 메가폰으로 육성으로 하는 자연 친화적 교신 방법입니까? 그런 거 계속 애용할 거예요? 에코 정책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대책을 세우려면, 국민을 불안에서 빠뜨리지 않으려면, 또 이런 사고를 미연에 빨리 해결하려면은 이 국민의 안전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남북 한라인이 별도로 개설되어야 한다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시고 지난 베를린 선언에 인도적 적십자 회담과 함께 군사 회담을 제의하신 것도 그런 취지에서 하신 겁니다. 예, 비서실장께 묻겠습니다. 홍종화 후보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청문회가 앞으로 있고, 또 거기서 어떤 사실이 어떻게 나올지도 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현재까지 언론 등을 통해서 드러난 걸 보면은 탈세 의혹이라기보다는 절세를 추진했던 데 대한 평가의 차이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납득할 수 없는 것은 홍종학 후보가 아니고 청와대입니다. 홍종학 후보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나머지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보도된 바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합법적 국세청 홈페이지에 합법적 절차라고 나와 있다. 라고 하면서 마치 국세청이 권장하는 방식인데 그게 뭐 어때서 그러냐는 그런 식으로 이해되도록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에 우리 과거의 청문회 같은 거 보면은 합법적인 이유로 인해서 군을 면제받은 사람, 면제 처분받은 사람, 그런 분들이 불법은 없었다. 합법적으로 면제 처분받았다. 그러나 변경 의무를 이행하느라 고생하는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늘 마음에 빚진 마음이 있었다. 이게 정답 아닙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마치 이런 경우에 합법적으로 했다. 병무청 홈페이지 가봐라. 다 나와 있다. 마치 병무청이 그러한 합법적 면제를 권장하고 있는 양.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홍종학 전 의원이 2014년도 당시에 이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그 세금 법안에 개정안을 낸 거 알고 계시죠? 이게 격세 증여에 대해서 당시 30%로 돼 있던 걸 갖다가 50% 할증 과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법안을 왜 냈습니까? 격세 증여든 증여든 다 자유인데 자기 재산 세금 다 내고 물려주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그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증여가 갖는 또 다른 측면, 빚이 있으면 또 그늘이 있는 거죠. 그게 부의 대물림이 이렇게 용인되고 불로소득이 용인되는 측면이 의도했든 아니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고유의 세금을 매기는 걸로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고 기존의 세금 체계에 대해서도 부족하다 싶으니까 특히나 증여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갖다 많이 내도록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데 격세 증여를 통해서 절세를 하는 일이 고이든 아니든 왕왕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증세를 갖다가 50% 더 인상하기로 해가지고 안을 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세액을 갖다가 줄이는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고 국정 5개년 계획에도 들어가 100대 계획에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마치 그걸 절세한 것이 물론 합법이긴 하지만은 합법이니까 다 괜찮다는 식으로 우기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의원님, 전적으로 의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제가 아까 다른 의원님 질의에도 그 관련한 내용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저희가, 저희 이제 소통수석실에서, 입장을 그렇게 낸 적은 없는데, 아마 기자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스펙브리핑이라고 해서 그런 적절치 못한 표현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고, 이게 제가 볼 때 처음이 아닙니다. 좀 다른 사안이긴 하지만은 김우수 헌재 재판소장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저는 찬성한 사람으로서 부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그거는 합헌적으로 국회에서 절차를 통해서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시간이 걸리든 아니든 소장을 새로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청와대 관계자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김희수 대행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그 얘기는 새로운 소장이 뽑힐 때까지 유지되는 거라는 뜻이었다면은 안 해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 발언은 거기서 할 발언이 아니라 이미 권한대행을 갖다가 한 번도 사임한 적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헌재에서 얘기를 확인해 주면 되는 일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부결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편한 생각 때문에 당분간 이 체제를 새로운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끌고 갈 생각이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감어수 감어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물에 얼굴을 비추지 말고 사람들 마음에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지. 나르시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지지율 좋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다. 지지율도 높다. 국민도 알아준다. 여기에 도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이번 홍종학 후보 사건과 관련해서도 저는 오히려 후보의 문제 이전에 청와대의 대응이 문제를 갖다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지점이 있다는 걸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네, 의원님 유념하고 전체적으로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회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위원장님, 네.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청와대 돌아간 겁니까? 안 돌아왔어요. 지금 전화 받아서 잠깐 나간 것 같은데
의원님 저 죄송합니다. 들어갔어요? 우리 앞에 우리 비서관 누구 계시면 빨리 좀 입장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보도된 바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합법적 절차라고 나와 있다. 라고 하면서 마치 국세청이 권장하는 방식인데 그게 뭐 어때서 그러냐는 그런 식으로 이해되도록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에 우리 과거의 청문회 같은 거 보면은 합법적인 이유로 인해서 군을 면제받은 사람, 면제 처분받은 사람, 그런 분들이 불법은 없었다. 합법적으로 면제 처분받았다. 그러나 변경 의무를 이행하느라 고생하는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늘 마음에 빚진 마음이 있었다. 이게 정답 아닙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마치 이런 경우에 합법적으로 했다. 병무청 홈페이지 가봐라. 다 나와 있다. 마치 병무청이 그러한 합법적 면제를 권장하고 있는 양.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홍종학 전 의원이 2014년도 당시에 이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세금 법안에 개정안을 낸 거 알고 계시죠? 이게 격세 증여에 대해서 당시 30%로 돼 있던 걸 갖다가 50% 할증 과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법안을 왜 냈습니까? 격세 증여든 증여든 다 자유인데 자기 재산 세금 다 내고 물려주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그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증여가 갖는 또 다른 측면, 빚이 있으면 또 그늘이 있는 거죠. 그게 부의 대물림이 이렇게 용인되고 불로소득이 용인되는 측면이 의도했든 아니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고유의 세금을 매기는 걸로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고 기존의 세금 체계에 대해서도 부족하다 싶으니까 특히나 증여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그러니까 북한 경비정도 발견 못하고 우리도 발견 못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뭐 장비를 끄고 위치 장비를 끄고 들어갈 정도로 자주 월경하는 지역이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북한 의선도 일본 경제 수역으로다가 자주 넘어가서 납포되기도 하는 수역이고 마찬가지로 북한 의선도 우리한테 넘어와서 잡히기도 하는 지역이죠. 네, 그런 걸로. 예. 그런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또 끝까지 거짓말로다가 훨씬 더 남방 100여 킬로 더 이상 되는 남방에 있는 걸로 허위 보고하는 바람에 이제 못 파하겠다라는 뜻인데 저는 딱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일은 앞으로 더 발생할 거죠. 못 막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가서 뭐 5m 간격으로 줄 서 있지 않는 한 못 막습니다. 못 막는데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때 우리가 조난당했는지 아니면은 납포됐는지를 빨리 분별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예산 가지고 못할 게 있어요. 뭐냐? 남북 한라인입니다. 남북 한라인이 있으면은 그 실종된 배가 혹시 넘어갔나 그쪽 보화에 있느냐 확인 금방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헬리콥터 띄우고 러시아, 일본까지 공조해가지고 그 넓은 해역을 갖다가 무리하게 수색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근데 그게 안 된 겁니다. 언제부터 안 됐습니까? 개성공단 문 닫으면서부터 안 된 거죠. 네. 2016년 맞습니다. 2월 말 3월 초부터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선을 넘어온 북한 어선들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메가폰으로다가 DM 파묻다 많이 내도록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데 격세 증여를 통해서 절세를 하는 일이 고이든 아니든 왕왕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증세를 갖다가 50%더 인상하기로 해가지고 안을 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세액을 갖다가 줄이는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고 국정 5개년 계획에도 들어가 100대 계획에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마치 그걸 절세한 것이 물론 합법이긴 하지만은 합법이니까 다 괜찮다는 식으로 우기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의원님, 전적으로 의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제가 아까 다른 의원님 질의에도 그 관련한 내용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저희가, 저희 이제 소통수석실에서, 입장을 그렇게 낸 적은 없는데, 아마 기자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스펙브리핑이라고 해서 그런 적절치 못한 표현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고, 이게 제가 볼 때 처음이 아닙니다. 좀 다른 사안이긴 하지만은 김우수 헌재 재판소장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저는 찬성한 사람으로서 부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그거는 합헌적으로 국회에서 절차를 통해서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시간이 걸리든 아니든 소장을 새로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청와대 관계자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김희수 대행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그 얘기는 새로운 소장이 뽑힐 때까지 유지되는 거라는 뜻이었다면은 안 해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 발언은 거기서 할 발언이 아니라 이미 권한대행을 갖다가 한 번도 사임한 적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헌재에서 헌재에서 메가폰으로다가 저쪽에다가 알렸죠. 네. 이게 저는 다른 나라 언론에서 알까봐 두렵습니다. 알면 이건 분명히 토픽 나타났습니다. 탑이에요, 이거는. 세상에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IT 강국에 어떻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정부와 정부 사이에 비상한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신을 하는데 메가폰으로 육성으로 하는 뭐 자연 친화적 교신 방법입니까? 뭐 그런 거 계속 애용할 거예요? 에코 뭐 정책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대책을 세우려면, 국민을 불안에서 빠뜨리지 않으려면, 또 이런 사고를 미연에 빨리 해결하려면은 이 국민의 안전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남북 한 라인이 별도로 개설되어야 한다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 그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시고 지난 베를린 선언에 그 인도적 적십자 회담과 함께 군사 회담을 제의하신 것도 그런 취지에서 하신 겁니다. 예, 비서실장께 묻겠습니다. 홍종화 후보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청문회가 앞으로 있고 또 거기서 어떤 사실이 어떻게 나올지도 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현재까지 언론 등을 통해서 드러난 걸 보면은 탈세 의혹이라기보다는 절세를 추진했던 데 대한 평가의 차이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납득할 수 없는 것은 홍종화 후보가 아니고 청와대입니다. 홍종화 후보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나머지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있습니까? 차장한테 하시면 안 되고? 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노회찬 의원 먼저 질의하시고, 순서가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조금 괜찮으시겠습니까? 실장께서 조금 한 10분 정도 좀 지체될 텐데. 예. 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노회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창원 성산의 노회찬입니다. 바로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10월 24일 청와대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중단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느니 발언 취소하라는 이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때 이 자리에 나와 있었던 기관 증인들, 이병기 비서실장, 안종범 수석, 이재만 총무비서관, 여러 사람이 김관진 안보실장까지 지금 갇혀있거나 갇힐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된 것이 아니라 정권이 무너진 그 폐허 위에서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엄중한 인식을 갖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원래 제가 질의를 안 하려는데 홍진호 얘기가 자꾸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홍진호가 납포되기 전까지 북한 수역에서 하루 넘게 조업 중이었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시간 정도를 예, 그러니까, 머문 걸로 예. 확인됐습니다.